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차트가 별 변화가 없고, 다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이동평균선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역배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배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역배열이 일어난 다음에 한 번도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뚫지 못하다가 큰 하락이 나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하락이 연속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바뀌었던 애들을 다시 얘가 정배열로 돌리는지,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이 가격대를 여기서 좀 버티면서 천천히 이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되면서 이 이동평균선들이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9월달은 이게 오르더라도 추후에 횡보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게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 구간대를 못 넘을 가능성이 커요.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28,000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있다 하면 추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언제? 이동평균선을 넘기 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뭐 커다란 뭐 관점이 나오거나 한 건 아닌데, 근데 뭐 여러가지 큰 관점들 좀 보면, 이걸 보더라도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지지를 받았던 지점이 이번에는 저항의 리테스트로 작용했다는 점은 좀 부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상황이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기 관점을 봤을 때 저 구간이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이제 또 신저점을 보러 가는 그런 형태의 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지난 관점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더블 바텀의 형태를 형성을 하는데, 이제 2022년에도 이미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해서 나왔다라고 보는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 지지 라인을 얘가 아래로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하면 그 다음에 내려갈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게 뭐냐, 뒤집은 차트예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가격이 올라가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여기 오히려 돌파가 되지 않는 이상 좀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기준점이 25,460인데 지금 이제 25,90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대를 어쨌든 간에 좀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좀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TUSD의 유통량이 5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바이낸스에서 BUSD 이거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반대급부로 얘네들이 유통량이 올라간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USDC의 유통량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여기에 합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유의미한 시그널은 아닌데, 얘가 근데 유통량이 발행될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큰 움직임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토요일자의 소스였는데 아직 월요일이 됐을 때 별 그런 게 없는 거 보면 일단은 우리는 횡보로 가닥을 잡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횡보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변화가 어디로 되는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둘 다 가능성이 아직은 있고, 그리고 이동평균선 부분으로만 따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평소보다 늘려놓는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다만 우리가 지금 보면 거래량이 이전에 그 하락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통 그 횡보를 한 다음에 바닥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 차트를 좀 보면 이동평균선을 잠깐 꺼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꺼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지점이 결국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이 5월달에 요때죠. 요때 이제 내려갔을 때 그때가 이제 보면 나왔던 이 지점, 이 매물대를 이번에 아직까진 뚫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이어보면은, 그죠? 요 지점의 추세선을 어쨌든 뭔가 맞물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빨간색 매물대, 그러니까 24,300부터 25,500 정도 때까지를 만약에 뚫리지가 않는다면, 그러면 여기서 좀 어떻게 버티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간이 좀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다 낮아지면은 그때 얘가 만약에 가격이 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28,000대까지 올라가 준다, 그러면 우리가 좀 뭐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눌림목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일부를 또 투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싸게 매매를 하겠다 하면, 그 싼 지점에 좀 사겠다 하면 요때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19K, 그 다음에 뭐 15K, 그 다음에 또 빠지면 뭐 12K 뭐 이렇게 가겠죠. 이 지점마다 우리가 받아주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저점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뭐 9K까지를 보고 있다 하면 이 지점에서는 사실 매수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점을 딱 잡은 다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조정이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때의 경우를 보면 빠지는 건 거의 2달인데 올리는 건 일주일이면 다 올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빠지는 게 만약에 계속 빠진다, 그럼 어느 지점이 되면 딱 저점이 생기겠죠. 그럼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위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맞다. 그리고 좀 조금씩 우리가 완전히 현금 100%보다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고래 원래수가 어쨌든 최대라고 하는 건 10개월 동안의 최대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가격 변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고래수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고래들이 매집을 어쨌든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지만 그 가운데서도 매집하는 고래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구간이 횡보일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러한 지표들이 신뢰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슬슬 미결제 약정도 제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롱 물량이든 숏 물량이든 청산된 게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이 조정이 좀 끝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것도 보면 미결제 약정이 빠진 다음에 줄어들고 나니까 가격이 위로 튀었죠.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느니까 이걸 또 시키다가 안 되니까 빠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거의 그 정도에 준하게 왔거든요. SVB 때랑 똑같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반등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횡보가 어쨌든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횡보를 저는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 대비를 하려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0이 넘으면 나는 상방으로 바꾼다든지, 내가 하방을 보더라도,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손절을 감안하더라도 저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보겠어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0부터 25,000대를 매집할 기회로 보던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시그널이 없어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래들이나 미결제 약정이나 이런 시그널들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인내심을 좀 더 갖고 하시면, 뭐 2023년에 제가 연말에 불장을 좀 기대했지만, 그리고 2024년 초에 기대했지만 그게 설사 안 오더라도 2025년 정도에는 다 좋은 뷰를 보고 있으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뭐 1년 반 정도 남았네요. 길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좀 더 멘탈을 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